내가 개업을 하려는 사무실이 1층이면서 다른 업도 투잡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안녕하세요. 흥분을부동산입니다. 중개업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개업을 하면서도 다른 일을 겸업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그것도 업종 상관없이요. 저도 이 점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중개업이 잘 안되면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벌어도 되겠구나 싶었거든요. 실제로 중개업과 다른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근데 투잡을 하면 정말 수익이 2배로 늘어날까요? 일단 오늘 영상은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모든 투잡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 경험상 2가지 일을 모두 다 내가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. 생각보다 중개업이 되게 할 일이 많아요. 손님이 안 계실 때 소일거리라도 하자 싶은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. 왜냐? 손님이 많을 때 적을 때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2가지 일을 나 혼자 다 한다?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중개업이든 다른 업종이든 무언가 하나에 신경을 좀 못 쓰게 되어 있어요. 저는 중개업을 하기 전에 인터넷 쇼핑몰을 했었는데요. 인터넷 쇼핑몰은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문 확인 후에 배송을 보내는 일이라서 중개업을 하면서도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못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중개업 하기도 바빠요. 매물 정리하고 블로그 쓰고 전화 받고 손님도 오고 광고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검색해서 찾아보고 문의 들어오면 매물도 찾아야 하고 그 와중에 워킹 손님 오면 집도 보러 가야 하고 매물 접수하면 집 보러도 가야 하고 아무튼 엄청 바쁩니다. 그래서 저는 혼자서 투잡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. 저랑 똑같은 사람이 2명이 있지 않는 한 혼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인터넷 쇼핑몰은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잡을 진짜 멋지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중개업이든 다른 업이든 나를 대신할 누군가와 같이 하고 계시긴 합니다. 이런 경우 투잡이긴 하나 어쨌든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중개업에 소공분이나 함께 하시는 실장님이 계시다면 다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중개업을 직접 하고 계시다면 다른 업에 나를 대신해서 직원분을 두고 운영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그래도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주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본업이 있으시고 중개업을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과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본인 만족에 따라 달라집니다. 그리고 뭐가 옳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. RSA 모임에서 만났던 동무님 중에 1층 아닌 곳에 오픈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워킹 손님은 일단 없으니까 사무실에 상주할 필요가 없었죠. 그리고 본래 본인이 일하시던 업이 있으시더라고요. 집 보여주거나 계약서 작성은 최대한 주말로 미루시고 다른 업과 중개업 사이에서 조율을 잘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. 중개업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계약 건수가 많진 않지만 본래 본인 업이 있으시니 계약을 꼭 많이 해야겠다는 부담도 없으시고 중개업도 놓지는 않고 계시면서 스스로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. 내 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중개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업을 할 당시에 사무실 위치는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다고 투잡을 할 거면 무조건 1층 아닌 곳에 오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내가 개업을 하려는 사무실이 1층이면서 다른 업도 투잡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부동산 관련 업종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. 공인중개사와 법무사, 세무사, 행정사 등 자격증 같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. 이럴 때는 같이 하셔도 좋죠. 근데 양쪽 다 전문직이라 보니 혼자서 2가지 일을 다 하기에는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. 건축이나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이라고 해서 혼자 다 할 수 있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. 하나 할 때 다른 거 하나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중개업을 하면서 투잡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원래 본업을 하시면서 중개업을 조금씩 시작해볼 생각이시라면 투잡으로 접근하시는 걸 굳이 뜯어 말릴 생각은 없어요.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.
중개업을 본업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본업이 있으면서 중개업을 투자로 생각할지에 따라서 두 가지 일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중개를 하면서 투잡을 생각하신다면 해보셨던 일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예를 들면 중개업을 하다가 스마트 스토어를 같이 한다고 하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지 중개업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.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0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면 그거 자리 잡고 정원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정말 투잡한다고 뭣도 하고 뭣도 하려다가 정말 뭣도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면서 투잡을 생각하신다면 내가 해봤던 경험이 있는 것, 그래서 초기 시간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업종을 투잡으로 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사실 투잡의 목표는 정확합니다. 돈을 더 벌기 위함이에요. 내가 잘하고 익숙한 걸로 부수익을 올리는 게 투잡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기술이나 돈이 들어가는 일보다는 단순 업무 알바가 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어쨌든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루틴에서 빨리 적용이 되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게 투잡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요즘은 엔잡러라고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. 투잡의 다양성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. 하지만 한 가지 일의 전문성으로도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습니다. 일의 개수보다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. 다양성이든 전문성이든 잘 갖추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흥분외부 동산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, 빠잉.